안녕하세요, 담당 언니예요. 오늘은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오늘 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이 났죠. 네, 코스피가 2386으로 끝났고 코스닥은 700선 이상으로 0.14% 올라서 끝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가 0.89%로 더 많이 대형주 쪽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바닥에서 2200포인트 찍고 지금 매물대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는 지금 2413 정도 2410 정도 돼요. 매물대가 아마 그때까지는 갈 것 같아요. 보통 단기 조정이 나오려면 매물대는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 주면은 이제 설 바로 이제 미치기 때문에 보통 명절 전에는 주가가 올라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인 것 같긴 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벌써 매물대를 지나쳤는데도 계속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죠. 왜 다음 주에는 좀 호재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삼성, SK, 두산 이런 대표 대기업 회장님들하고 지금 6박 8일로 아랍에미리에이트 UAE와 스위스를 방문해요. 그래서 경제협력, 투자 유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30건 이상의 양해각서 MOU가 체결된다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체결되는 그쪽 섹터를 보면 우리는 또 모든 게 주식쟁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어느 섹터 쪽으로 이제 MOU를 하러 갔는지 이게 보면은 에너지, 인프라 건설과 방위산업, ICT, 게임 콘텐츠, 스마트방, 관광 서비스 소비재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양해 각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가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간외로 우리 기술 원전 테마가 좀 상황이 좀 좋았어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가 0.67%로 해서 올랐는데 제가 우리 기술을 이제 차트를 한번 보니까 바닥을 벌써 3바닥을 쳤더라고요. 매물대 안에서 3바닥을 치고 지금 매물대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날 이평선들이 밀집된 이 점들이 5일선, 3일선, 21선 벌써 아직 바닥선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이 세 가지 국면이 만난 상태거든요. 언제쯤 만났냐면 1월 10일 이번 주 화요일쯤에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이제 내일 떠나시죠. 내일 떠나시려고 해서 미리 선방용 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술 같은 경우가 원전 테마가 우리 기술 이런 쪽이 좀 같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리비티 박지원 두산 에너리비티 회장님도 가셨다고 하죠. 두산 에너리비티 같은 경우도 오늘 1.48%로 올랐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리비티 같은 경우도 고점 작년에 8월 30일에 22,550원 찍고 지금 거의 예를 들자면 25,550원에 최고가는 3만원까지 갔었네요. 3만원까지 갔었지만 이전 고점이 22,550원이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갈 줄 알고 물렸던 분들은 12,48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한 80% 정도가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죠. 근데 이제 저점 찍고 지금 바닥을 다져서 쌍바닥을 치고 가다가 지금 매물대를 돌아서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닥선도 지났고 이 5일선 두산 에너리비티 같은 경우는 5일선, 3일선, 721선 그리고 21선까지도 다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면 1월 9일 두산 에너리비티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월요일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리비티 같은 경우도 투자하면 상당히 좋을 투자예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쓰리바닥 친 거를 먼저 보고
매물대를 소화를 했는지 아니면 소화를 덜 했는지 그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매물대를 넘어가면 한번 단기 조정이 거의 한번 나오거든요. 단기 조정 나온 게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가 어제도, 근데 한미글로벌은 제가 자꾸 이렇게 지어놓으면 자꾸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 나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35,400원까지 갔다가 매물대를 넘어서니까 좀 떨어지죠. 떨어지고 월요일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으로 한번 봐볼까요? 한미글로벌이 시간으로 한번 봐보면 33,150원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굳이 지금 안 들어가도 되니, 한미글로벌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할 게 많으니까 일단은 매물대를 돌아섰기 때문에 또 시간으로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한미글로벌은 조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3만원이나 조금 매물대 좀 아래쪽에 왔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물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의 목표는 물리지 말자예요. 물리지 말자인데 어쨌거나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조금 떨어지면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도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했던 IS 동서 같은 경우도 매물대 넘어가니까 35,500원 찍고 좀 떨어졌죠. IS 동서 같은 경우도 시간에는 IS 동서 같은 경우는 좀 올랐네요. 그래서 보면은 세터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MOU 체결을 하려고 예정된 그 분야는 에너지 인프라 건설이죠. 건설. 제가 좋아하는 건설, 그리고 게임 컨텐츠, 스마트팜, 관광. 그러니까 지금 이제 TV를 많이 보면 관광주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항공 한번 봐볼까요? 대한항공을 보면은 대한항공도 바닥 잘 다졌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괜찮고, 아시아나 IDT 항공주도 다 매물대까지 일단 온 것 같아요. 왔어요. 그쵸? 제주항공 약간 대표주죠. 이게 제주항공도 언제 이렇게 갔네요. 그리고 아까 아시아나는 보통 가면 IDT가 가지 항공은 별로 가진 않더라고요. 항공도 근데 스물스물 조금씩 가네요. 그리고 대한항공 우선주가 잘 가죠. 우선주가 오늘 1.79%로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항공주들이 보니까 바닥에서 조금씩 스물스물 지금 잘 가고 있네요. 대한항공 우선주도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시간내나 아니면 이제 상승한 이런 종목들에서 보면은 뭐가 지금 나와 있냐면 원전 관련주가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컬리 상장에도 관련된 주인데, 또 오아시스가 상장을 앞둬서 지어소프트가 좀 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어소프트가 상한가를 갔다가 내려왔더라고요. 상한가 한번 12,300원 찍고 내려왔는데, 지금 거래량이 지금 10,000주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바닥이, 근데 이게 바닥을 잘 다지다가 갑자기 오늘 급등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뭐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서서히 가야죠. 이렇게 서서히 가야지. 이게 두산 에너리비티나 또 금양 같은 이렇게 서서히 가야 따라잡는데, 너무 빨리 가니까 이런 거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대성하이텍 이런 거 좋잖아요. 대성하이텍도 오늘 좀 제가 9,500원에 혹시 갈까 싶어가지고 걸어놨는데, 예약 매도를 해놨는데,
예약이 매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종가로 9,300원에 좀 샀거든요. 사서 평균 단가를 9,427원에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도 조금씩 한번 사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봐서 아무래도 다음 주는 좀 호재가 이제 있을 것 같아서 뭐 건설이나 또 이건 배터리 관련주긴 하지만 배터리 관련주면서도 폐배터리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무래도 친환경 쪽으로도 관련이 있잖아요. 친환경 하면 또 원전 테마로 관련이 있죠. 친환경은 또 원전 테마 하면 또 건설에도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다 맞물려 있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마 대성 하이텍이 아무래도 5일선은 이탈을 하지 않고 지금 잘 견디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한번 11,000원까지 매물대가 11,000원이잖아요. 11,000원대까지 한번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2월에 만약에 제가 9,300원이라고 치면 마이너스 11,000원이면 나누기 9,300원 곱하기 100 18% 단기간은요 18% 먹는 거거든요. 근데 18%만 먹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씩 오르면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등락폭을 좀 챙겨가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성하이텍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들으신 분들이 다 사시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 사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 사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막 현금이 좀 예수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또 너무 또 막 질러대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10주씩 100주씩 조금씩만 들어가야 돼요. 조금씩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난 줄입니다. 나는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10만원 이내만 10만원 이내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삼아서. 그리고 오늘 간만에 KC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KC 같은 경우도 2023년 1월 3월에 1830원 찍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직은 추세가 하향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바닥에서 올랐다는 거에 의미가 있죠. KC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로서 우리나라 국산의 제품에서 이게 선정이 됐죠. 그래서 한번 상한가를 치고 나서 지금 조정을 지금 받았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는 1월 6일이 1380원으로 바닥을 찍었거든요. 근데 보면 최고가가 3,565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거의 반토막이면 1,7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1,700원이면 지금 1월 3일에 1,830원으로 지금 반토막 여기 바닥 쳤어요. 쳤으니까 이쯤부터 쭉 이제 따라가서 매물대가 2,680원이죠. 그러니까 2,600원 정도, 2,600원, 2,700원 정도, 2,700원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반토막이 나고 나서야 반토막 정도가 나야지 그 다음에는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 목표가는 그냥 뭐 10배 템버거 무슨 뭐 500% 그렇게 단기간에 뭐 100% 욕심내지 말고 단기적으로는 그냥 딱 매물대까지 딱 와서 딱 이득 실현하는 게 제 현명한 투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가지 않고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수익 나면 그냥 무조건 챙기는 게 상책이에요.
뭐 1%, 2% 챙기면 어때요? 이거 만약에 안 챙기면, 만약에 낮에 장중에 2%, 3%밖에 수익이 안 났잖아요? 그러면 그거 챙기지 않으면요, 거의 98%는 장 끝나고 나면 거의 3, 4%, 3에서 5%는 다 마이너스예요. 제 진짜 장담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수익 냈을 때 눈에서 가끔씩 가다가 이제 우리가 중간에 한 번씩 HTS 보잖아요. 그러면은 수익이다. 그러면 챙기는 게 상책이에요. 올라가는 그냥 딴 사람 먹고, 왜냐면 그게 안 챙겼을 때 만약에 떨어지게 됐을 때는 물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 주식을, 이거 방송을 듣시는 분이나 저나 가능한 한 우리는 물리는 거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려도 되는 건 있어도 되는 거는 이렇게 매물대 아래서 쓰리바닥 치고 매물대 아래에 있는 것들, 바닥 종목들은 물려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단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실적이 뒷받침 됐을 때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지금 제가 지금 하는 대성 하이텍처럼 이렇게 평균 단가를 낮춰가면서 목표가는 매물대까지 목표가 두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50% 이상은 수익을 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처음 방송할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늘도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드디어 이제 피아노 연습했던, 내일 이제 청라 여성 안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환우분들하고 가족들을 모시고 이제 미니 이제 작은 음악회를 하거든요. 이제 유튜브도 촬영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촬영 열심히 한 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